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나머지 등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조명의 계산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수은등이 있어요. 자, 각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은등에는 첫 번째가 저압 수은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압 수은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은등의 초고압 수은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각자의 이제 특징을 얘기해 보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압, 고압, 초고압이라고 하는 건 전압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떤 수은의 압력을 어떻게 밀폐를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압 수은등 같은 경우에는 수은주 0.01mmHg가 되겠죠. 그죠? mmHg의 압력으로 하는 것이고, 고압 수은등은 760mmHg예요. 이거는 우리가 얘를 1기압이다라고 보죠. 우리가 760mmHg를 1기압, 그죠?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고압 수은등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10배인 약 10기압에서 사용이 된다. 이 내용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저압은 0.1mmHg고 고압은 1기압, 초고압은 10기압의 압력에서 어떤 수은을 압축한 그러한 램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압 수은등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저압 수은등은 의료용이나 그죠? 의료용이나 또는 어떤 살균에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에너지파는 자외선 2537 옹스트롱의 자외선을 이용한다라는 내용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압 수은등 같은 경우에는 10기압, 1기압이고, 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얘는 이중관 구조로 사용이 된다. 그죠? 이중관 구조로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과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이 고압 수은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로등, 공원등 이런 쪽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초고압 수은등 같은 경우에는 10기압에서 사용이 되고 얘는 영화 촬영용, 영사기 이런 쪽에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요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초고압도 얘는 뭐예요? 이중관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 수은등에서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메탈 헬라이드 등이죠. 메탈 헬라이드 램프. 자, 이 메탈 헬라이드 램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셔야 되냐? 메탈 헬라이드 등의 효율을 기억을 해 두시자. 효율. 우리가 효율은, 자, 효율 2타는 P, 전력분의 광속 F로 나타내죠. 루멘 퍼 와트로 나타내는데, 이 메탈 헬라이드 등의 효율은 약 75 루멘 퍼 와트 정도가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나트륨 등이죠. 이 나트륨 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실 게 여러 개가 있다 이거예요. 자, 나트륨 등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자, 인간이 만들어낸 등 중에, 그죠? 광원 중에 가장 효율이 좋다. 인공 빛 중에 이 나트륨 등이라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는 내용과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안개 지역, 안개 등으로 많이 쓰인다. 안개가 많은 곳에 가로등이라든가 자동차 안개 등으로 우리가 나트륨 등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쓰냐? 광학 실험. 그 다음에 주사기의 불순물.
주사기 불순물 검출에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네 번째 중요한 건데 네 번째는 자, 나트륨 등은 뭐예요?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근데 나트륨 등의 단점으로는 효율이 연색성이 나쁘다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등에서 여러분들이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안개 지역에 사용한 가루 등에 사용이 되고요. 광학 실험용이나 또는 뭐 주사기의 불순물 검출, 그 다음에 연색성이 나쁘다라는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세논 램프라는 게 있죠, 그죠? 자, 크세논 램프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크세논 램프는 자, 나트륨과 반대로 얘는 뭐예요? 연색성이 좋죠, 그죠? 그렇죠? 밤에 크세논 램프를 켜놓으면 낮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얘는 광장의 조명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온관등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네온관등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밤에 시내에 나가시면 볼 수 있는 네온 사인이죠, 그죠? 이 네온 사인 우리가 네온 관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네온 관등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 얘도 뭐였어요? 양광주라는 거 쓰죠. 양광주가 뚜렷하다. 네온 관등은 양광주를 이용하는데 양광주가 뚜렷하고요. 자, 네온 사인은 뭐에 쓰는 거예요? 광고용, 그죠? 광고용 간판, 그죠? 이때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네온관등이라는 게 있어요. 네온 전구. 자, 네온 전구는 자, 네온관등이랑은 좀 달라요. 네온 전구는 자, 얘는 양광주를 이용하지만 얘는 양광주가 아니라 부글로우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 전극 간의 거리가 짧아서 부글로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비 전력이 작아요. 소비 전력이 작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기실에 가보시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불이 나오는 표시등이 있죠, 그죠? 파일럿 램프라고 하죠. 표시등에 사용이 된다. 파일럿 램프에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효율 부분 있죠, 그죠? 효율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효율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메탈 헬라이드 등과 그 다음에 형광등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메탈 헬라이드는 얼마였어요? 75 루멘/와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형광램프 같은 경우에는 약 48 루멘/와트 정도가 된다. 나머지도 여러분들 다 암기해 두시면 좋겠지만 다 암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메탈 헬라이드 등이라든가 형광등 정도의 효율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 설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 설계에서는 자, 기구 배광에 의한 분류에서 보시면 자, 크게 직접 조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자, 빛을 전등을 내가 이렇게 놓으면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만 가겠죠. 직접 우리가 작업면에 빛을 조사한다. 이게 뭐예요? 직접 조명 방식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빛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작업면으로 가겠죠. 그래서 약 90에서 100% 정도의 빛이 어디에요? 작업면에 도달하게 되고요. 자,
간접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을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러면 빛이 어떻게 가겠어요? 이 천장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간접 조명에서는 빛이 벽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 0에서 10% 정도의 빛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의 장단점을 보게 되면, 자, 직접 조명에서는 뭐예요? 밝은 조명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밝은 조명을 얻을 수가 있는 대신에 반대로 뭐예요? 눈부심이 크다 이거예요. 자, 근데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명보다 밝지는 않지만, 그죠? 좀 더 은은한 느낌의, 그죠? 눈부심이 적은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 조명과 크게 간접 조명으로 나누게 되면, 직접 조명은 아래 방향으로, 그죠? 간접 조명은 뭐 벽면이라든가 또는 천장면을 이용한 반사를 이용한 어떤 조명 방식이 되겠다. 뭐 그 사이에 뭐 반직접 조명도 있을 것이고, 뭐 반간접 조명도 있을 것이고, 전방확산 조명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기구 배치에 의한 분류해 보시게 되면 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전반 조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부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반 조명은 뭐고 국부 조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 두면, 자, 여러분들 교실에 천장에 등이 달려 있죠. 이건 뭐예요? 전반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빛을 공급하기 위한 건 전반 조명이고요. 국부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부 조명은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 같은 거. 그죠? 스탠드 뭐예요? 일정 부분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조명하는 방식을 우리가 국부 조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명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뭐하면? 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 빛이 있지만, 전반 조명이 있지만,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는 스탠드를 사용해서 쓰잖아요. 그죠? 더 밝은 빛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이제 병행을 하게 되는데, 전반 조명은 전체적으로 빛을 공급하는 걸 전반 조명이라고 하고, 국부 조명은 내가 원하는 일부분만 조명을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국부 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건축화 조명이죠. 건축화 조명. 자, 건축화 조명은 여러분들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루버라든가 다운라이트, 코퍼, 밸런스, 코브, 뭐 코너, 코니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게 되고, 또 교재에 이 건축과 조명과 관련된 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전반 조명 방식의 조도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 조명에서의 조도 계산 첫 번째 거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조명 기구의 간격 및 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천장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작업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업면, 뭐 책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책상이 될 수 있겠고, 자, 여기에 전등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직접 조명이라고 보면 빛이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쓸 때, 자, 우리가 높이 H, 전등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전등의 높이 H라고 해요. H라고 하고, 자, 천장에서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를 제가
H0라고 하면 H0라고 하면 자, 이 H라고 하는 값은 3분의 2 H0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장에서부터 광원까지는 3분의 1 H0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 직접 조명 방식에서. 자, 그러면 간접 조명 방식에서는 자, 똑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자, 작업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간접 조명은 벽면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천장면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조명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당연히 이 등과 천장이 가까울수록 더 효율이 좋겠죠. 자, 이때 등과 등 간격. 자, 여기에 또 다른 등이 하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요 등과 요 등 간격을 제가 S라고 해보면, 등과 등 간격을 S라고 해보면, 자, 여기에 높이는, 이 천장과 등 간격의 높이는 5분의 1S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구를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실에 이러한 교실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등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쵸?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등과 등 간격이고요. 얘를 S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등과 벽 간의 간격이잖아요. S0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도 그냥 막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기준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H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H는 등과 작업면 간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H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서 벽과 등 간의 간격은 2분의 1 H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기억해 두세요. 이 벽과 등 간의 간격은 2분의 1 H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등과 등 간의 간격은 2분의 3 H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해. 0.5가 되고 얘는 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벽과 등은 2분의 1 H 이하, 등과 등 간격은 2분의 3 H 이하가 되었게끔 우리가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지수라는 거 뭐예요? 실지수. 영어로 하면 이제 룸 인덱스인데 어떤 조명을 하기 위한 장소의 어떤 크기를 결정하는 값을 우리가 실지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실지수는 자, 예를 들어 이러한 공간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가로를 X, 세로를 Y, 그 다음에 등과 작업면 간의 높이, 작업면이라고 하고 등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등과 작업면의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이 실지수는 문제에 많이 나와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X 플러스 잘못 썼네요. H에 등 높이 H에 X 플러스 Y분의 XY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실지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정해져 있어요. 실지수가 얼마 이상이면 뭐 조명률이 얼마이고 이러한 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이 실지수 값 H와 X와 Y의 값을 주어졌을 때 이 실지수를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식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의 계산, 조도의 계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여러분들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명의 조도의 계산.
공식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FUN EAD다. FUN EAD 하나하나씩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고 하는 것은 광속이죠, 그죠? 단위 루멘이 되겠고요. U는 조명률이라고 해요. 조명률. 이 조명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광원에서 100이라고 하는 광속이 나왔을 때 실제 작업면에 떨어지는 광속이 50이라고 하면 조명률은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률은 F0분의 F라고 쓸 수 있어요. F0라고 하는 것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고, F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작업면에 떨어지는 광속의 양이에요. 그래서 조명률은 F0분의 F라고 쓸 수 있겠죠. 조명률, 어떤 비율을 뜻하는 거고, N은 등기구수죠. 등이 몇 개가 쓰여 있냐. 자, 여기서 F라고 하는 거는 등 하나당 광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 한 개당 광속이고, N은 등기구수가 되겠죠. 자, E는 조도가 되고요. 단위는 럭스, 그죠? A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 이 교실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D는 감광 보상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감광 보상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등을 사용하게 되면 뭐예요? 광속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해준다 이거예요. 더 많은 걸 써줘야 된다. 이때 이 감광 보상률 D는 우리가 M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수율 또는 유지율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율 또는 유지율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공식에서 문제가 나오면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조도를 구하라고. 조도 2는 AD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UN이라고 쓸 수 있죠? 그잖아요. 조도 2는 AD분의 FUN. 자, 근데 D가 뭐라고 했어요? N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분의 F U M N 럭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등기구수. 여기에 이 교실에 등기구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 N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 U분의 EAD라고 쓸 수 있겠죠. 또는 D는 N분의 1이기 때문에 F U N분의 EA라고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에서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또 적용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도로 조명이죠. 도로 조명 설계. 자, 도로 조명 설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 조명은 자, 교재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도로 조명의 일반적인 고려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뭐 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노면 휘도의 균일도, 글레어라고 하는 건 눈부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도성.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이 꺾이는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어떤 유도 등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조명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도로 조명에서 뭐 직선 부분에선 여러분 상관없겠지만, 자, 도로가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곡선 부분에 뭐예요?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자, 곡선 도로 조명 배치해 보시게 되면 만약에 자, 가로등이 대칭으로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도 가로등이 있고 이쪽에도 가로등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가로등을 한쪽에만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곡선
바깥쪽에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말고 여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로 바깥쪽, 곡면 바깥쪽에 도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곡선 부분은 직선 부분보다 이 등 간격을 어떻게 해요? 더 좁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완만한 커브일 수 있도록 여기를 더 뭐야? 길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꺾이는 게 많이 꺾이면 여기를 좁게 해주라는 얘기고, 이게 완만히 꺾이면 이걸 좀 더 길게, 등 간격을 길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도로 조명 설계에서 공식이 또 있겠죠. 공식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식과 동일한데 뭐만 틀려지게 되냐? 요 A 값이 틀려지게 돼요. 자, 그러면 도로 배치에서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중앙 배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쪽 배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지그재그 배열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대칭인 양쪽 배열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 배열을 보도록 할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등이 중앙에 이러한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한쪽 배열이라고 하면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등이 한쪽에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그재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등이 여기에 있으면 얘도 여기에 이게 뭐예요? 지그재그 배열이 되겠죠. 양쪽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적으로 얘가 여기 있으면 얘도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면 얘도 여기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로의 폭을 제가 B라고 하고요. 이 등과 등 간격을 제가 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 하나가 지금 부담하는 부분은 얼만큼이 되겠어요? 이만큼이 되겠죠? 이 등도 이만큼이 되겠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면적은 B 곱하기 S가 되는 거잖아요. A는 B, S가 되는 것이고요. 자, 한쪽 배열에서 마찬가지로 이 등 하나가 커버하는 부분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면적도 A는 어떻게 되겠어요? B, S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그재그 배열을 보시게 되면, 자, 등이 이렇게 되겠더라, 그죠? 자, 여기에서 등 하나가 부담하는 이 부분은 여기는 S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 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그재그 배열에서 면적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 BS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양쪽 배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등 하나가 부담하는 면적 A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BS가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럼 문제에서 얘네들이 중앙 배열, 한쪽 배열이냐 또는 지그재그 양쪽 배열이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지는 거예요? 면적 A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명 설계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F, U, N, EAD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지금 A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등 하나에 대해서 면적 A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요 N이라고 하는 값은 뭐가 돼요? 1이라는 값이 돼요. 그럼 요 N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도로의 조도를 구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2는 AD분의 뭐라고 쓰면 돼요? FU라고 쓰면 돼요. 자,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면적 A라고 하는 값이 얘가 중앙 배열, 한쪽 배열일 때는 A가 BS가 되는 거. 폭 곱하기
등간격이 되는 거고, 지그재그나 양쪽 배열 같은 경우에는 A 값이 2분의 1 BS가 된다라는 걸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더라 이거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다시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 조명 설비에 대한 이론 내용을 공부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명 설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